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 보여서 3년의 성장 동력이 이미 확보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2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매출이 그런 차원에서 또 볼수록 정말 좋은 주식이 한 개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저번에 또 여기 달란트 투자에 나왔을 때 또 강조했던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사실 상반기 때부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 보여서 계속 좀 가는 데마다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곤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못 샀고 제가 성격이 워낙 보수적이라서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안 오면 좀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지 하는데 자꾸 기업의 가치는 더 좋아하시는데 그만큼 가격이 자꾸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게 저는 좀 못 잡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냐면 LG이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아까 사실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 8월 유망주 말씀드릴 때 살짝 언급했던 내용이 애플이 긴축 경영을 펼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업부만큼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생산량만큼은 어느 정도 감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잘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 입장에서 전 세계 지금 시총 1위 기업이 긴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업만큼은 지금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요, 이 아이폰 14가 사실 거의 한 5, 6년 만에 카메라 성능이 거의 2배가량 상승하게 되는 모멘텀을 띈 또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져 있는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애플이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음 아이폰 15에는 또 어떠한 변화를 스마트폰에서 주려고 하는가. 자, 사실 전 세계 1위 기업이 스마트폰에 집중을 했고 그 스마트폰 내에서 어디에 또 포커싱을 맞추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아이폰 15에서는 이 스마트폰 최근 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네. 두께가 굉장히 큽니다. 후면 카메라 보시면. 그래서 이걸 카툭디라고 일명 부르는데 이 모양상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딱 일자로 돼야 이제 뭐 놓고 쓸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요즘 많이들 쓰시는 게 그립톡 많이 쓰시잖아요. 어찌됐든 아이폰 15에서는 이런 카툭디를 좀 없애고 잔망경을 이제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굉장히 또 슬림해지고 성능도 더 좋아지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아이폰 14에도 카메라 성능을 좋게 만들었는데 아이폰 15에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카메라 성능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 주요 카메라 부품을 누가 또 납품을 계속 하려고 하느냐? 바로 LG이노텍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잔망경의 탑재율이 지금 전망치가 나오는 게 LG이노텍의 비중이 100%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폰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에 집중하면 할수록 LG이노텍은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 그만큼 카메라 하나를 팔더라도 비용이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LG이노텍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채택률이 더 높아진 플러스 하나를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과의 공급망을 계속 유지만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애플이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특히나 카메라에 집중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관 리포트를 보면 애플이 이 카메라를 고성능화해서 결국 메타버스 기기와 동기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멀미 증상을 줄이고 굉장히 또 다방면의 컨텐츠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애플은 또 내년 초에 메타버스 첫 번째 버전의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바로 LG노트의 카메라 모듈이 납품될 거란 전망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버전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메라 성능이 좀 비교적 낮은 중국 쪽 업체와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버전부터는 LG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또 LG노텍 같은 경우
글로벌 메이저 메타버스 디바이스 출시하는 주요 세계 기업에게 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만한 좀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노텍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존에는 스마트폰 위주로 사업을 펼쳤다면은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발뻗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놓였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 자,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 최근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3년의 성장 동력이 이미 확보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뭔 말이냐면 올해 하반기에는 아이폰 14, 그다음 내년 초에는 메타버스, 내년 하반기 때는 아이폰 15, 그다음에 24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인 전장 부품과 FCBGA라는 기판, 사실 기존에 돈을 많이 벌어놨던 거를 거의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이쪽에다 해놨어요. 사실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국면, 금리 인상기에 기업이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건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노텍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기존에 투자로 벌려놨던 공장들이 2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매출이 또 다각화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까지도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노텍의 투자는 사실 저는 2, 3년 이상 장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가히 또 보면 볼수록 공부해볼수록 좋은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폰 판매 호조에 따른 카메라 이쪽도 이제 실적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으로 봐서는 또 뭐 메타버스, XR 기기라든지 그쪽에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더 길게 봐서는 또 전장 쪽이라든지 네네. 계속해서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약간 시장이 흔들려도 좀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LG이노텍의 최근 주가를 보면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오히려 계속 신고가를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시장에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게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좀 접근해봐도 확실히 좀 괜찮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애플 밸류 체인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견고하게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애플한테 뭐 수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시설 투자 공시를 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또 다시 반등을 쫙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기업들은 잘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들었는데 이거는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정말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계발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도 좀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또 인상 깊게 느꼈던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일단은 어찌됐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내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기존의 내 삶은 어느 정도는 크게 부유하지 않았던 걸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과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내 과거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무언가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받아들이든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든지,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과 그 다음에 돈, 체력은 너무나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24시간을 기존 과거 루틴대로 계속 살아왔었는데, 그게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뭐 사람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계속 고정되어 있던 내 루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는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든 부자가 되고 싶든 간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사람 관계든 취미활동이든 아니면 일이든 아니면 투자든 모든 것들 다 봤을 때 나의 미래에 내 가치관, 내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부터 과감하게 저는 쳐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근데 내 포트에는 이미 잡초와 같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언제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존버하는 거 정답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져간다고 다 돈 벌었으면 다 누구나 떼돈 벌었겠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쳐낼 건 쳐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저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술 먹고 막 게임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면 미안하지만 정이 많더라도 쳐내야 될 건 쳐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 내가 새롭게 승진하고 싶으면 기존의 말단에 내가 하던 업무들은 쳐내야죠. 밑에 후임이 들어오면 후임하게 떠넘기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레버리지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한정 내에는 시간을 또 값진 곳에 또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첫 번째는 일단은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좀 쓸모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나에게 정말 내 미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될 만한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는 것부터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손절함에 앞서서 자기한테 불필요한 그런 네. 방금 만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헛된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으니까 또 최근에 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사실 딱 보면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기사긴 해요. 주변에 금수저가 많으면 네. 그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약간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또 대표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은 그만큼 주변에 이제 뭐 부자들이라든지 뭐 열심히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는 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도 역시나 약간 좀 그 수준에 맞춰서 될 가능성이 있다. 약간 그렇게 또 보여지네요. 그렇죠. 인간은 또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수저들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또 돈 버는 정보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맞아. 확실히 이게 담화가 크신 분들은 네. 투자하는 그런 대상도 좀 다르고 보는 뷰도 다르고 확실히 다르세요. 네. 다르고 일단 진취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집행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집단은 내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야 하지 마. 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싶은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 돈 그냥 그대로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지키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물가는 높아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자꾸 나오게 될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미 투자에서 또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좀 바뀌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네. 정말 정이 많아서 저도 인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주요 좀 끈끈한 관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또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 진짜 그냥 노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술 먹거나 뭐 게임하거나 뭐 운동하거나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핸드폰을 바꿨어요. 바꾸고 제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추려갖고 그분들한테만 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죠. 쟤 지만 산다고 저런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맥이 있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갈 수 있는 인맥이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 좀 하게 되고 특히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재미로 만난 모임은 내가 뭐 술을 안 먹으면 게임을 안 하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거를 끊어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역시 같이 끊어내는 게 좀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과감하게 좀 선택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